저보고 뭐 한동훈 대표가 김재원 맛을 봐야 된다고 제가 딴 데 갔더니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의 뜨거운 맛을 많이 봤다고. 친윤이세요? 저는 친윤도 하고 싶고 친한도 하고 싶고 친하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 짝사랑해서는 친윤이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새에 체리 따봉도 좀 보내오고 뭐 이러면 지금 당대표실에 가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지 않고 네.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하고 싶지 못하겠죠. MB도 단절하고 싶은 요소에.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않고 있죠. 네. 그럼 이번 인터뷰 시간에는 국민의힘 분열의 핵이죠.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약간 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 딱 되자마자 약간 좀 견제한 듯한 이런 이제 발언들 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에이.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셔야지.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또 용산의 어떤 그 갈등의 씨앗이 이 두 분, 뭔가 김재원 최고위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 뭐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어떻게 그냥 오해라고 좀 보면 되겠죠? 뭐 오해라기보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모르고 하는 아. 얘기죠. 네, 전혀 한동훈 대표와 뭐 갈등 이런 건 있을 것도 없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 우리 당이 네, 쓸데없이 그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 그런 어떤 그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고 빨리 네.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건데 네. 이제 또 당이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자꾸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쓰던데 거예요? 그렇게 보죠 저는. 아, 그리고 특히 그렇습니까?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을 예. 두고 정책위 의장을 바꾸겠다 하면 바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즉 그 당헌에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려는 분은 임면권이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정책위 의장 본인은 이게 과거에 당기구와 원내기구로 계속 이원화되어 온 네. 투톱체제의 그 산물이고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네. 당대표가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이것은 결국은 당헌의 해석 문제다. 예. 그러니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당헌 해석부터 네. 하고 순간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했는데 네.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저는 나름대로 잡음을 줄여보려고 해법을 제시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하죠. 그때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당론 발의를 하겠다는 네.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길래 그것도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르면 원내대표의 생각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당의 오랜 당내 민주주의 산물이니 네. 이것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니 원내대표를 설득해야만 할 거다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니 근데 해야죠. 그게 어찌 들으면 뭐 당연히 하실 말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고위원으로서 당연히 뭐 이 정도 말은 갈등 조정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이제 삐뚤어진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늘 좀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보세요. 그 제가 왜 그거 듣습니까? 홍준표 시장 늘 아하, 그런 때는 이거 참.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이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네. 그 이제 원내대표 의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은 그 뭡니까? 추경호 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 뚝단지 같은 소리라고 그 이제 봐요. 예? 저도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분명히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 그죠?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이견이 있을 때는 네. 원내대표가 그 당 대표의
그 의견에 우선한다는 이야기고 네. 그것은 우리 당의 당헌 61조에 규정이 되어 예. 있고 네. 오랜 동안에 그 관행이었고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네. 또는 의원 10명이 연명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 네.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주도를 해줘야 되거든. 예. 그럼 당대표께서 이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원내대표에게 첫째 저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설득을 해야 돼요. 예. 설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예, 예. 이제 그런 설명을 한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약간 뭔가 반한 공세처럼 비춰지게 그건 약간 이제 억울하신. 아니요, 좀 억울할 네,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 예, 거니까. 네. 예. 아니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 대표 되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인터뷰 등에서 아마 왜 당 대표 되고 그 다음 날 저한테 묻느냐 말이야. 왜 묻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와도 이슈 좀- 자체가 예. 이슈 자체가 그 제3자 특검법이 네. 될 거냐 그걸 네.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김민전 최고위원한테도 인유한 그 최고위원한테도 묻고 묻고. 인유한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하고 붙여서 예. 이야기한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해도 안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 네, 네, 그 네. 의미겠죠. 네, 네, 네. 그 의미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그게 아니라 이게 국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당헌 제 61조에 보면 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해 책임을 지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회 운영에 관하여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달라요.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 네. 투톱 체제가 아니거든요. 어. 근데 우리 당은 과거에 이제 이해창 총재 시절에 당 대표가 다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당 대표 그냥 이 법안은 당론 발의해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2번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국회 운영과 당 운영을 엄격히 구분하자라고 네. 해서 투톱 체제로 만들었고 네. 그 전까지 이름이 원내 총무이던 것을 원내 대표로 네. 바꾸고 네. 그다음에 당의 헌법이죠. 네. 헌법에 당 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무는 이제 당의 운영이니까 당의 인사권, 네. 재정권 네. 그리고 당원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공천권 네. 이런 것은 선거 때 공천 관리. 그것은 이제 당 대표가 할 수 있고. 총괄하고 네. 통화를 해서 책임을 지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최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네. 투톱으로 완전 분리했죠. 저희가 지금 약간 좀 지역적인 현안을 다뤘는데 일단 저희가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 처음 모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전당대회 제가 하기 페이스를 전이었고. 잃은 게 여기 전에는 견원지간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라 김종대 의원님이랑 하셨죠? 아. 네, 라이벌이 없고. 하고 네. 이때 선거 네. 막 열심히 뛰셔야 아, 돼가지고 맞네, 이제 잠깐 맞네. 쉬셨다가 오늘 인터뷰로 나오신 건데 일단 네. 비결이 뭔지 왜냐면 최고위원만 지금 3번째세요. 예. 나오는 족족 지도부가 되십니다. 어떻게 최고위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네. 그리고 이렇게 최고위 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첫째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어쨌든 또 그 우리 당에 네. 나름대로 당이 막 격변했어요. 예. 그 동안에 그리고 네. 과거에 우리 당은 오랜 전통이 그 우리 당은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의 보수 정치 세력의 중심이 우리 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탄핵도 거치고 이합 집산을 많이 해서 당 내에서 내가 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원 내지 네. 당의 그 당직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늘 그 당이 좀 잘못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도 함께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늘 음. 저 또 새로운 인물, 네. 특히 최근에는 거의 원외 당 대표 네. 또 저 최고위원들도 그 경력이 조금 저 그 우리 당의 중심축을 이뤘던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저 초선 비례대표 이런 분들 내지는 예. 네. 경력이 아직 그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야. 그러니까 누구든 한 사람 좀 들어가서 예. 그 중심을 잡아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네. 정작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출마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네, 왜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네. 각자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등 떠밀려서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네. 아, 그래요? 저 나오는 경우도 제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제가 후보 등록하기 1시간 전까지도 그냥 기다렸어요. 다른 예, 분이 예. 나오면 등록을 안 하려고. 그래서 TK에서 유일한 후보셨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예, 경남 예, 전체에서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민주당도 비슷하고 우리 당도 비슷한데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당원 집회 같은 데 하면 그 영남 지방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민주당의 경우는 호남 사투리를 쓰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우상호 의원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처음에 자기가 당협위원장이 되고 서대문구 지역에 그 당협을 네, 맡았는데 표현을 99% 가량이 호남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철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이 좀 호남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걸 네. 느꼈는데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돼야 된다. 이 보수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추구할 수 운영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분들의 지지를 전통적인 지지층 표심이 예. 많이 좀 늘 좀 받는 측면이 있었고 또는 네. 이제 직접적으로 좀 네. 출마해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아니 근데 네. 영남에 다선 의원들 많을 텐데 현역이 아니더라도 근데 영남에서 지도부 입성을 꺼릴 이유는 없잖아요. 꺼리는 것이 아니고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전국 단위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나 그 부근보다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영남 지방에 그 후보들이 나와서 좀 대체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 섣불리 또 출마를 하지 않는 예를 경향도 들면 있죠. 김기현 대표도 뭐 울산에서 막 4선 5선 했지만 당 대표 나왔을 때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뭐 그런 이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좀 그래도 예. 다르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특히 더 심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또 우리 정당이라고 말씀 좀 해주셔서 그 현재 국민의힘 이제 당 이름은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언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공화당 때부터요? 아니면 그 뒤로 한번 단절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하여튼 저 우리 당에 이제 당 대표실에 가면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고 네.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진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하고 싶은 역사겠죠. 아 MB도 단절하고 싶은 역사예요? 아니 단절하고 싶은 역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않고 있죠. 아, 사진이 없잖아요. 어디에 없어요? 사진이 당 대표실에 당 대표실에. 당 대표실에 사진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다음에 김영삼 그랬나요? 그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제 물론 윤석열 예. 대통령 기준이 사진은 뭐 있나?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게 과거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 아마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때 당시는 이제 탄핵 직후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싶더라도. 상황이고. 출당 이슈도 있었고. 예 그랬고 탈당을 하셨죠 두 분 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죠. MB도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탈당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리 당의 그 전신이 당연히 그 국민의힘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이고 네.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이에요. 예. 그 한나라당은 여러 세력들이 합쳤어요. 예. 민주당도 합치고 과거에 조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도 합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합쳤고 그 앞에 예를 들어 한나라당 앞에는 민주자유당이거든요. 예. 민주자유당은 당시에 그 통일민주당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어오던 통일민주당과 네.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민련도 합치고 네네네. 뭐 하여튼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정치 세력을 모으는 예, 과정이 예, 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의 지금도 당의 고문님들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네, 만나면 나 민주 산악회야 이런 YS의 민주당학교 그렇죠. 출신이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네, 네, 네. 이게 하나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네, 그 보수 진영이 지금은 이제 좀 108석의 네. 약간 위축된 정당이긴 하지만 그 연원을 따져가면 굉장히 많죠. 예. 그 JP 김종필 네, 네. 총재의 그 자민련도 합친 당이고 또 그 이후에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선진당도 합친 당. 네. 네. 하여튼 뭐 본류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유당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현대 정치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유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정진석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자민련 출신이시고. 그럴 겁니다. 예. 자유당은 아마 4.19로 완전히 없어진 당 아닌가요? 어쨌든 그 이번 선거에 전당대회 때 방금 질문이 조금 애매했어요, 뭔가. 누구 이 친구 질문이 이상민. 방금, 예. 예. 아니 아니요. 갑자기 자유당부터 시작해. 당신 질문이 아니 자민련이 좀 애매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이승만 대통령부터 네.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제 우리 당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죠. 우리 당의 전신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궁금했던 게 그 당의 역사가 이제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사실 근데 이름은 이제 자주 바뀌었지만. 민주당의 네. 역사는 예. 자기들은 한민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봐서 한민당하고 큰 관계는 없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으로 시작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으로 시작한 그때부터 거죠. 이제 시작으로 보면 그리고 되고. 민주당에도 가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사진이 걸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역사 잠깐 한번 저희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역사 스페셜처럼 네. 이렇게. 김재현 최고님의 설명이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있기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다 과거 내렸구나. 전직 새 네. 대통령 그때는 네. 탄핵 직후고 또 이명박 예, 대통령도 탈당하고 예, 뭐 재판을 받게 되고 하면서 정확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잠깐만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네. 딱히 러닝메이트가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후보랑 조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 유지하긴 하셨지만 근데 이제 지도부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뭐 친윤 둘, 뭐 친한 셋 뭐 하면서 어쨌든 친윤 후보로 분류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친윤이세요? 저는 친윤도 하고 싶고 친한도 하고 싶고 친하고 싶어요. 근데 예. 계속 말씀드렸는데 친윤이라고 하려면 윤이 저하고 친해야 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 혼자 짝사랑해서는 친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하다못해 말씀드렸지만 무슨 모르는 새에 체리 따봉도 좀 보내오고 뭐 이러면 친윤인데 뭐 제가 그런가? 따로 개인적 연락 받으시는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네. 뭐 그런데 친윤인가? 뭔가 이렇게 텔레파시 시그널 같은 걸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당에 입당해서 활동한 지 21년째 됐어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숱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하셨지만 최고위원도 3번째 네.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이렇게 갔을 때는 좀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갔을 땐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내면 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왜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네. 동네에 막 쫓아다니고 나무 집 장독도 깨고 하면 네. 꼭 나와서 호통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예. 예. 이놈들. 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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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된 아, 그 꼰대 역할이 된 것 할아버지가 같다. 된 거 아닌가. 아. 특히 저 당 지도부에 예. 이놈 아저씨 이렇게. 아니 저 꼰대 아. 좀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왜냐면 자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된 네,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저씨. 그 예. 같이 하셨던 당 대표들 가운데 진짜 너무 좀 힘들었던 당 대표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힘들지 않나?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어. 대표도 김재원 의원님 싫어해요. 네. 아시죠? 저보고 뭐 한동훈 대표가 김재원 맛을 봐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여기서 하셨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네. 나와서. 그래서 제가 딴 데 갔더니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재원 당 맛 좀 톡톡 봐라. 쏘아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의 뜨거운 맛을 많이 봤다고. 스파클링인가 봐. 주고 스파클링. 받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김재원 저 최고께서 네. 뭐 이렇게 당에 대한 뭐 이런 결정, 이런 회의 같은 걸 이제 쭉 하고 나면 네. 김재원 최고가 그런데 말입니다. 당 대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막 뭐 어떤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혹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꺼낼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자주 거시는 듯한 근데 느낌을. 이준석 대표도 사실 우리 당에서 활동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전통 있고 당원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네. 그런 당의 대표로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또 가감없이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 예. 당을 오래 그리고 지켜온 제가 이제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반대했던 것은 딴 게 아니라 지방 의원들 시험 치는 거. 예. 그 이제 그것을 젊은 세대나 또는 아마 도시 지역에서 고학력층이나 이런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전 국민의 대표자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 국민 중에 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에게 시험 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근데 끝내 결국 시험 치더라고.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굉장히 그 싫어하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만들었던 시험 이름이 뭐였죠? PPAT. 네, PPAT.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진짜 학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공천 단계에서 뭐 사천이다 기준이 없다 이런 잡음이 많다 보니 좀 공정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좀 명분은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니까 예. 문제인데 예. 그러면 저 공정한 기준이라고 하면 전부 다 경선을 하게 하든지 예. 그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시험 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예.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대의기관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들의 대표자를 뽑고 네. 집행기관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시험을 쳐야 돼요. 음. 공무원을 뭐 그냥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시험 쳐서 네. 공정하게 뽑는 것이 맞고 대의기관에서는 그것은 국민들이 이 추천을 하든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건데 네. 여기도 시험 친다는 거는 잘못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누굴 뽑기 위한 시험보다는 자격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너무 그 이제 자꾸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예. 문제인데 예. 누가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이 뽑는데 아. 저 이야기는 그거죠. 함량 미달인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을 시험 제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것도 그 시험을 치더라도 공천 부정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것이 공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주장이죠. 그렇다면 다음 지방선거에는 그 시험이 폐지가 되는 게 지금 최고의 어떤 과제가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살아서 우리 당 대표로 오시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모르죠. 또 한동훈 네. 대표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시험을 거쳐서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이 뭐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 저 좋은 반응이 예. 많았다면 될 텐데 아직 제가 그에 대한 평가는 못 들었어요. 아까 그 이제 뭐 최혜병 특검 얘기하면서 당은 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는 거고 특히 법안 같은 원내에서 하는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한동훈 안으로 발의를 해라고 네. 압박을 넣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답을 하나 듣고 싶고. 한동훈 대표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특검법을 우리 당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그 말을 바꾸면 안 네. 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예. 태도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투톱 체제고 예. 그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우선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무슨 그런 이야기 하신 거는 뚱딴지예요. 굉장히 왜곡해서 말씀하신 예. 건데 예. 제가 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만약에 아. 모르셨다면 민주당의 당원과 착각해서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우리 당은 엄연히 투톱 체제고 또 그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대표로서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대표로서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민주적 토론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그 중진들도 많이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그 의원 뭐 현역 의원 누가 발의를 하고 10명이 사인해가지고 법안 발의를 해요. 네. 의총에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이거 당론으로 투영해 주십시오 하고 막 설득을 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저는 모르죠.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당론으로 만들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원내대표는 아직은 반대 의견이거든. 예. 그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이면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야죠. 네. 당원들 당의 소속 의원들도 설득을 해서 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은 어쨌든 특검법 반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대표 발의하자고 했을 때 쉽게 움직이겠느냐 심정적으로 그럼 그걸 설득을 해야죠. 삼자 그러니까 특검이 과거에 없이도? 예. 과거에 당 대표가 위에 있을 때는 그냥 네. 결정하면 끝났어요. 예. 예. 가자 하면 가고. 그렇지.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가 음. 그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그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네, 아예 네. 규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20년 이상 운영해 왔어요. 음.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잘 설득해서 그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네. 제가 뭐 숫자를 헤아려 본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리고 그 상황이니까 민주당은 이제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네. 또 자신들의 특검법 주장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안을 당론 발의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네. 또 말려 장동혁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니 제가 뭐 말려 들어갈 필요 없다 네. 아니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에 대해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발언한 거에 보면 민주당이 저런 안을 내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토론할 만한 그런 실익이 없다 이래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토론을 하게 되면 저쪽에 전략에 말려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럼 최혜병 특검은 어쨌든 당 내에서의 설득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설득이 이제 충분히 된 다음이라 할 테니까 시간이 그냥 뭐 수일 뭐 요 정도는 뭐 당연히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설득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말씀 듣기에는. 설득을 해야 네. 되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버스터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흔쾌히 지금 받아들이고 당 네, 네, 대표가 네. 저런 의견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도 동조한다라는 네. 분위기가 되겠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선 이제 거의 끝냈잖아요. 네. 네. 뭐 인선에 대해서
또 지도부로서 한번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제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 와서 활동한 것이 오래 되질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달인가에 입당을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음. 한 7, 8개월 예, 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신뢰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사거든요. 대표가 그 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자꾸 이제 탕평 인사도 아니고 무슨 지역 안배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예. 이번에는 그냥 대표한테 맡겨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이 어. 현실적으로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인재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탕평 인사라고 하기가 쉽겠느냐. 예를 들어 정치권에 한 10년 정도 일하면 그중에 좀 내가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반대자인데도 저 사람은 저기에 맡겨놔야 그 당이 좀 잘 운영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여력이 아직은 없다고 봐요. 네. 있는 사람 닥닥 모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기대를 좀 하세요. 한동훈 대표 체제 한동훈호.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제가 솔직히 아직 경험이 잘 없잖아요. 저도 예,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해서 근데 이제 워낙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자신의 지지를 그 방향을 잘 정해서 그 지지자들을 모아서 그 지지자들의 뜻을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에너지로 만들어서 가면 크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지지자가 많으면 리더십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지지자가 적으면 아무리 정말 훌륭한 정책이나 훌륭한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도 반대자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치면은 눈치 안 보고 정책위장 바로바로 그냥 선임 새로 하고 근데 그 부분은 네. 저도 좀 생각이 달랐던 것이 네. 이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사실 관례적으로. 아니 여태까지 네. 그래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 대표가 출범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정책위 의장이 좀 그때 그만둘 상황이었어요. 일괄 사의를 표명을 보통 하잖아요. 예. 일괄 사이 저는 지명직들은 예. 전 잘 모르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당규상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러닝메이트였죠. 선출을 했거든요. 저도 정책위 의장으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로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무와 원내 그 국회 운영 업무를 분리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임명권에 당 대표의 그 임명권이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것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의 임명권에 당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문제 제기가 된 예, 것이 없는 예. 게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 대표가요, 아니면 원내 대표가? 당 대표가 유임이 당대표가- 돼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사퇴하더라도 네. 그것이 당 대표가 사퇴를 시켜서 사퇴한 것이 아니고 예. 그때 자진, 당시 예. 상황이 예. 뭐 자진 사퇴를 네. 했다든가 또는 그때 그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스스로가 사퇴한다든지 예. 이런 일이었지 이렇게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사퇴시키냐 하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적이 없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든지 예. 비대위에서 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당 대표 출범의 네. 경우에 정책위 의장이 또 다른 당직을 예, 맡는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자진해서 물러가는 그런 그러니까 것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위 의장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사퇴를 시키느냐라고 반발을 한 적이 없으니 예. 그리고 그게 정책위 의장을 교체한 것이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선출직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관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관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차제 정리를 하자는 거였죠. 저는 확실히 룰을 좀 정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해석만 하면 되니까. 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해석은 금방 하거든요. 전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뭐 캠프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제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왜 반론을 하시죠? 반론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 반론. 다른 시각.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의장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논란될지도 몰랐고 사실 유임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정점식 위원장이 나는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 당원에 따라 내 임기를 지킨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마치 그 친윤한테 밀리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바꿀 말씀에 수밖에 제가 없었다. 그 말씀에 별로 동조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 문제가 정책위의장 당신이 좀 바뀌면 좋겠다, 딴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솔직히 통보를 했으면 예. 그 정책위의장이 그냥 버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이야. 네.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예. 뭐 4대 5니 5대 4니 하면서 저도 좀 약간 그래서 모두가 아니, 언론 탓을 하시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아니 뭐 언론 탓이라기보다 그걸 뭐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 여전히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예. 또 만들어냈겠죠. 예. 근데 4대 5, 5대 4 하면서 저는 윤 쪽에 있는 사람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면 저분들 이야기는 너는 우리 편 아니다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누구 편이세요? 아니 전 독립군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내셔줍니까? 최고위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게 뭔지. 최고회의에서 그게 궁금해요. 표결할 일도 없어요. 나는 우리 당이 21년째 보면서 예. 또 제가 최고회의에 그 과거에도 최고위원했어요. 정책위의장 때도. 네. 그리고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 네. 해서 제가 중요한 자리 다 했어요. 원내 수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늘 최고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표결권이 있을지 없을지 매주 월급은 몰라도. 시간을 비울 수 없어. 근데 표결하는 걸 못 봤어요. 네. 근데 무슨 4대 5, 5대 4 하면서 이쪽이 4가 아니라 5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쪽을 바꾼다고 이게 다 하니까 이준석 대표 때 그 그때도 일괄 사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저는 이미 그 전에 사퇴했었어요. 다른 이슈로. 예. 아무튼. 근데 무슨 네. 이야기냐면 이게 그 당이라는 정당이 어쨌든 동지적 관계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벌써 4대 5, 5대 4 가를 때는 너는 우리 편 아니고 반대할 사람이잖아라고 전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갈라서 이렇게. 네. 나 그런 네.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약간 이런 아니 거요? 저 네.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책 의장 입장에서도 아니 왜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가라고 하느냐라는 반발심이 오히려 생기죠. 또 일이 더 커졌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거 가면 분명히 말썽 나고 큰 싸움 나니까 빨리 이거부터 하자. 네, 네, 예를 네. 들어 그 당헌 당규 해석권자는 당헌에 명백하게 상임정국위원회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예.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네. 그 독립군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아니 뭐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독립. 아, 일제는 아닐 테니까. 부당한 세력이 당내에 있나요? 아니 뭐 자꾸 뭐 친 뭐 어쩌고 하니까 저는 친이든 아니든 다 그런 오해로부터의 독립.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네. 하여튼 좀 쓸데없이 꼰대 영감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아주 열심히 잘.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는 어떤 주제로 발언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무 소리 반응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네. 뭐냐면 7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오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그 집에 선풍기
에어컨 좀 갖춰져 있어도 전기 요금이 못 겁이 튼다. 나서 못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달 한 달만이라도 누진 요금을 조금 완화해서 그래서 전기 요금을 예를 들어 지금 300km 쓰는 걸 한 400km까지는 최초 누진 구간으로 만들자. 예. 그래, 한 달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서 특히 네네네. 취약계층 건강도 나쁜 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자. 근데 이게 한전이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과거 2016년도에 그렇게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그렇게 재정 부담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전기를 그렇게 더 쓰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계층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빨리 연구해서 이 8월달 와가지고 이게 뭐 한 20일까지잖아요. 네. 좀 하자고 지난번에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이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관심을 못 받으셨고. 아니요 마침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또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동훈 이제 대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합창을 한 게 됐죠. 민생의 한 목소리 내시는 겁니까? 민생이 아니라 실제로 예. 정치는 그런 쪽을 네네네. 예. 터줘야죠. 한동훈 대표 제가 모두 발언까지만 보고 와가지고 그러면 비공개 최고위도 하시잖아요. 요새 어떤 주제로 최고위가 아직까지는 열리나요? 뭐 비공개 회의에서 네. 크게 그 이야기를 한 게 없지만 오늘의 경우에 그 한동훈 인선 대표하고 때문에? 저하고 아니 한동훈 대표와 제가 이제 그 네. 그 전기요금? 전기요금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원내대표가 이제 또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예. 정책 논의가 그렇죠. 예. 최고위에서 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민생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시면 그 민주당에서 한 25만 원 요거를 받아들이는 건 어떠세요? 아니 그 부분도 뭐 네. 전혀 협상 불가한 건 아니다. 아니 전혀 그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네. 뭐 네. 예를 들어 25만 원을 나눠주자고 하는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길을 쓰고 반대하는 모습이 되니 예.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죠. 조경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경태 의원은 네, 아니고 네, 최고위에서도 안 오셨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대비 네. 그 부작용 네. 그것이 너무 너무 크다. 크니까 이제 못 하는 거고 만약에 25만 원씩 그 나눠주려면 차라리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뭐 깎아주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게 전력 사용 바우처 뭐 예. 20만 원 네, 주고 네. 이러잖아요. 예.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해서 타겟으로 하는 것이 맞죠. 이제 25만 원씩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보다는 25만 원씩 주는 것은 사실은 받으면 저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코로나19 사태 때 워낙에 심각한 수요 부족일 때 한시적으로 쓰는 극약 처방일지는 몰라도 네. 지금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죠.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휴가 중에 그 이제 본회의 통과된 6개 법안,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노랑봉투법 전부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법권 행사해야죠. 그 해야 법들은 돼요? 그 법들은 사실 전혀 그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법률이죠. 6개 다.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고에서도 우려가 있었잖아요. 25만 원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법안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5만 원 그 뭐 소득 지원금 네. 이런 것도 과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갔느냐 그런 걸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다르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거부권하고 다시 이제 재의결해서 끝나고 이런 도돌이표가 이제 이어졌잖아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뭐 계속 어느 한 당은 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 거부하고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앞으로 논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잖아요. 어쨌든 예. 네. 그 현실은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을 내는데 네. 내가 대표됐으니 이거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겠다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한 거죠. 현실이 뭐 아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국회에서 법도 통과 안 시켜 뭐 또 대통령 거부권에서 또 그냥 국회에선 뭐 저 필리버스터 계속해 밤새.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늘도 본회의를 열어서 네.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말아먹으려는 그런 악법들을 6개나 갖고 왔으니 그것만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일은 하고 민생은 우리가 하지만 안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는 것만큼은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지도부에 왜 갑자기 헛웃음을 치세요? 제가요? 네. 좋아서 그래요. 민생은 통과되고 있었구나. 그냥 자본주의 웃음입니다. 네, 다행이다. 네. 잘 웃습니다 원래. 지금 현 지도부의 제1 과제는 뭐예요? 제일 과제는 우리가 지금 이 총선에 정말 참패하고 예. 참패도 이렇게 참패한 역사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네.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참패한 역사는 우리 헌정 사상은 물론 찾아볼 수도 없고 네. 외국에도 좀 드물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법안을 야당에서 내놓으면 그것이 이제 일부 분명히 야당에서 내놓는 법은 일부 그 법안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분명히 있는 법안을 내놔요. 뭐 예. 양곡법부터 무슨 노란봉투법, 언론 관련, 네, 방송 네, 네. 관련 사법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 맛을 봐라 이거죠. 그렇게 이재명 맛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해관계자들로부터는 강력한 반발을 내지는 비난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 것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국회에서는 그냥 필리버스터나 하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목매달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결하려는 이 상황이 이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과연 온당하냐. 그렇게 해서 좀 전열을 정비하고 네.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금 당면 현안이에요. 네, 네, 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좀 더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가장 경력도 오래 있으시고 또 여야 많은 의원들 알고 계실 김재원 최고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왜 그래도 많은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 야당 쪽에도. 그게 뭐 사람이 안다고 해서 표결을 달리하지는 않거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네. 안을 내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반노동 인사다 부적합하다 하던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반노동 인사입니까? 일단 이름이 누구요? 김문수 네. 현 위원장이죠. 예.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과거 도르코라는 회사 그 면도기 네. 회사에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네. 노동운동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자와는 과거에 이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길 동구권 몰락 이후에 이 생각을 바꿨다 하면서 좀 우파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전향을 한 분이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좀 하셨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저 비판도 많이 예.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극렬한 또 지지를 받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처럼 노동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이 경험한 분이 그래도 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노동 현장을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노동자로서는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놓고 이 사람 극렬한 우파야, 이 사람은 좌파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그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 있는 분. 그 저분은요 과거에 보면 부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그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천역에서 늘 아침에 손수 네, 나눠주고 네, 네. 인사도 하고 집에 가면 식탁도 없이 그 생활하는 아주 검소한 식탁이 분이거든요. 없었습니까? 식탁도 없이 저 밥상에 밥 먹고 그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검소한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분이 또 저 노동자 근로자들의 그 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아는데 그러나 저보단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모르니까. 그래도 저 노동을 총괄하는 분이신데 네. 나보다 낫다는 걸로 이해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큼 네. 현장을 전문성이 모르는 있다고 보신다는 보다는 거죠? 현장을 모르는 분보다는 현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활동해 오신 분이 네. 그래도 더 말이 통하지 않을까. 그렇죠. 경험을 해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당연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더 되지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 혹은 결국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네. 중요할 텐데 그 노동자에 대한 혹은 뭐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친하지 않은 그런 근데 인사 이제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잘 아는 이진수 후보자가 이제 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방통위원장이 되니까 극렬도 싫어하는 분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저는 하여튼 괜찮은 현장을 인사다? 잘 아는 분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들로.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인사 이야기까지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많이 바쁘세요? 아니면 최고위 회의만 빼고는 뭐 특별히 뭐 일정이 많이 제가 없습니까? 원래 그냥 백수였는데 요즘 네. 명함을 들고 다니는 백수죠. 뭐. 시간이 최고위원이- 많아요. 네임드 백수로 집권 여당 지도부가 백수라니요. 그래서 예. 백수예요. 종종 또 한 번씩 모시고 네. 이야기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니 뭐 하여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